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오늘 저자가 소개하는 질병은 매독입니다. 여러분, 매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결핵이나 콜레라 또는 독감이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독 그러면 일단 성병이라는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도덕, 뭐 성적인 문란 같은 말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수치심을 동반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매독이라는 병은 병 자체의 고통보다도 수치감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병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은 적어도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요즘도 이제 그런 말을 간간히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치료법도 알려주고 또 도움말도 주기 때문에 이제 속히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매독에 걸렸어요. 좋은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글쎄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질병 중에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폐하고 싶은 병이 바로 매독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의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가 이번 챕터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두가 걸리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병이 바로 이제 매독이라는 거예요. 잠깐요. 모두가 걸린다고요? 정말요?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약간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매독에 걸렸다. 정말로. 1520년부터 1928년까지 400년 사이에 생존한 유명인의 이름을 대보라. 아마 매독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제니퍼 라이트가 매독에 걸렸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 이름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베토벤, 슈베르트, 나폴레옹, 플로베르, 히틀러, 콜럼버스, 링컨, 니체, 테오 반 고흐,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반 고흐의 동생이죠. 등등입니다. 얼른 믿어지지 않죠. 이 매독은 때로는 조증이나 인격장애 또 치매 같은 정신질환도 일으키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희한하게도 아주 폭발적인 창의력을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니퍼 라이트가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니체가 말년에 쓴 작품 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아마 매독이 가져온 창의력 덕분일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가 니체를 좀 안 좋아했는지 이제 임종을 앞둔 니체의 모습을 정말 아주 뭐 참혹하게 그런 굉장히 참혹한 모습을 아주 길게 적더라고요. 물론 뭐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치켜 세우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이거 그렇게 뭐 유쾌한 내용은 아닌데 한 대목 인용해 볼까요? 니체는 섬뜩하게 죽어갔다. 매독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갇혀 있었다. 그는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고 대변을 모아놓았다가 벽과 자신의 몸에 마구 발랐다. 안절부절 못했고 횡설수설했고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썼어요. 저자는 매독의 감염 경로 또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병의 진전 과정 같은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또 치료를 위해서 시행되었던 몇 가지 방법들도 소개를 합니다만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병이 나타내는 증상 중에 한 가지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증상을 언급해야만 되는 이유는 요 챕터에서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매독이 가져오는 증상 중에 하나,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 병에 걸리면 일단 피부가 썩게 되면서 콧날이 함몰된답니다. 그래서 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 없는 사람은 곧 매독 환자라는 이제 증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독 환자들이 어떻게든 코가 없다는 것은 이제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와요. 코 가리개도 나오고요. 또 이제 콧날 복원 수술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콧날 복원술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마의 피부를 벗겨다가 코에 붙이는 방법도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 그런 대로 그냥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식 수술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참 이상한 건데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의 안쪽 피부 있잖아요. 이 팔 안쪽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데 완전히 잘라내는 게 아니라 칼로 여기를 이렇게 그어서 떼어내는 겁니다. 이 피부를 팔에 붙은 상태로요. 이렇게 이제 피부를 쭉 잘라낸 다음에 그 잘라낸 한쪽 끝을 코에 붙인 다음에 피부가 자라면서 코를 덮도록 하는 수술이었대요. 팔에 피부를 쭉 늘려서 그걸로 코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려지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불편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피부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코 앞에다가 갖다 대고 40일을 그 상태로 있어야 됐대요. 이렇게 하고. 근데 팔 힘만 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 뒤로다가 이 팔을 묶어서 이런 상태로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도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그런 보건술을 받으려고 환자들이 줄을 섰대요. 정말 제니퍼 라이트는 매독을 위장의 달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이 증상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인되기가 쉽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독 환자들이 매독이 아닌 것처럼 병을 은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병을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가 아주 어려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인 이 제니퍼 라이트가 이 챕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난하니까 자꾸 숨기고 숨기다 보니까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더 이제 확산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나 매춘부만 걸리는 병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사람들이 매독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병이 음지에서 더 확산될 거라는 얘기죠. 이 책에는 어떻게 이 병이 음지에서 더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사례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독 걸린 사람들을 보더라도 죄인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병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병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에이즈 걸렸다는 거를 그렇게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뭐 에이즈 환자가 전부 다 그런 그런 성적으로만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수혈을 잘못해서도 에이즈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에이즈 그러면 다 이상하게 일단 보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조금
고쳐져야 된다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매독은요, 이제 1947년에 그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이제 완치 가능한 병이 됐다 그래요. 이제 누가 이제 페니실린 이제 개발했나요? 우리 아는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요, 이 플레밍을 이 챕터의 영웅으로 꼽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누구를 이 매독 챕터의 영웅으로 꼽느냐 하면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남자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그냥 클럼턴 씨라고 불렀대요. 미스터 클럼턴이라고 불렀는데 클럼턴이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가 그 이름도 확실치 않은 그 남자를 왜 영웅으로 봤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매독 환자를 짐승만도 못한 놈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독이라는 병에서 수치심을 걷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명의 한 남자를 영웅으로 보는 거죠. 이 이제 클럼턴이라는 사람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코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이 매독 환자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일종의. 코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밥 먹고 대화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막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그냥 저자인 이 제니퍼 라이트가 쓴 글을 몇 문단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고 있네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드디어 연결된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명을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했던 질병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어울려 곧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멱살을 잡고 싸운다면 코피가 터지는데 얼마나 걸릴까? 신을 찬미하라. 코가 없어도 입은 있지 않은가? 식탁 위의 음식을 보니 입이야말로 지금 가장 쓸모가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냐. 그런 얘기 하고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불치병 환자들과 다르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들의 질병은 그들 자신이 자초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질병은 생각이 없다. 질병은 이 세상의 최악의 사람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질병과 환자로부터 거리를 두면 둘수록 예방에 관해 교육하거나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한 문단만 더요. 질병에 걸리면 단지 코가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삶이 파멸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도움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짐으로써 인생은 파괴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 약한 구성원을 돌보는 것이다. 병자를 모욕한들 아무도 낫지 않는다. 또는 병자들이 침묵 속에 살아간들 무엇 하나 치유하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질병에 관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다. 병자는 자신은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바라건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병과 환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편견이나 차별, 혐오, 조롱의 시선을 보내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혐오니 극혐이니 하는 말들이 너무 쉽게 유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굳이 혐오해야 된다면 혐오를 혐오하는 풍토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사실 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